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3장 능동태와 수동태에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태의 구조와 시제, 타동사의 수동태, 수동태의 관용편, 그리고 토익 종합 실전 문제까지 파트 5 위주로 강의를 하고 1, 2차 시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의 구조와 시제. 그러면 능동태와 수동태의 어떤 기본 구조가 어떻는가 봅시다. 그러면 능동태는 뭐냐? 능동태는 문장의 주어가 동작을 수행하는 주체, 동작을 행한다 이런 뜻 보면 되고, 수동태는 문장의 주어가 동작을 받는 대상, 행하냐 받냐 그 차이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수동태는 주로 3, 4, 5형식에서만 사용됩니다. 우리가 1장 문장의 유형과 동사의 종류에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봤죠. 근데 1형식은 주어 동사로 끝나고 2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로 끝납니다. 근데 수동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 목적어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1, 2형식에는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 4, 5형식에서만 수동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행위자는 수동이 될 때 by 행위자 형태로 나타낸다. 한번 하나의 예문을 한번 볼까요? The manager 주어, approved 승인하다 동사, the proposal 제안, 우리말에 을을 하면 목적어가 되죠. 그럼 수동태는 이 목적어가 이제 주어 자리에 이렇게 오는 거야. the proposal 했고, 그 다음에 approve가 동사일 때는 비동사 플러스 과분사 구조일 때 비동사가 was하고 were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proposal이 단수죠. 그러면 was가 되는 거예요. was approved. 그 다음에 주어 the manager는 by the manager. 전치사 by를 동반해서 뒤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이 3형식 문장이 수동태가 되면은 주어 동사만 남고 뒤에는 부사가 되기 때문에 1형식 구조가 된다는 거. 이건 이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거는 제가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1, 2, 4, 5형식에 언급되어 있는 어휘들 외에 모르는 어휘가 나왔다. approve maker로.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3형식 문장이다 생각하고 뒤에 목적어를 취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 능동태 수동태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쉽습니다. 왜? 대부분의 영어 단어가 3형식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의 시제가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한 시제에서 그러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어떻게 변경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manager 주어 reviews 검토하다 the report 보고서 매니저가 보고서를 검토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입니다. 현재 시제고, 그럼 당연히 the report라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 the report 오면 그 다음 거는 잘 봐요. review 중에 현재죠. 현재일 때는 비동사 플러스 과분사에서 현재형 같으면 여러분 비동사가 총 3가지가 있죠. am, I 다음에 am, 그 다음에 he 다음에 is, they 다음에 am, is, 3가지가 나오는데 또 report가 3인칭 단수잖아요. 그러면 is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view의 과거 분사 reviewed, 그 다음에 주어는 by the manag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형식 문장이 이제 1형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현재 시제는 reviews 같은 경우는 is reviewed로 바뀐다.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과거는 당연히 이제 reviewed 과거죠. 과거일 때도 이 자리에 was와 were 두 가지가 나오는데 report가 당연히 단수잖아요. 그래 was입니다. was reviewed가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미래일 때는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데 will이라는 이 조동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조동사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 다음 조동사 다음에 여러분 비동사 플러스 과분사인데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will 뒤에는 be reviewed가 된다는 거. be가 온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완료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완료 시제 한번 볼까요? has reviewed 하면 현재 완료입니다. 그럼 똑같이 the report가 오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될 건 앞에 has가 조동사입니다. 역할을 하고 review가 본동사야. 그러니까 조동사 has는 그대로 써야 되고 reviewed 과분사 쓰고, 그럼 그 사이에 bean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완료일 때는 has been reviewed. 그럼 과거 완료 같으면 had been reviewed.
미래의 완료 같으면 will have been reviewed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진행 시제는 어떻게 하냐? 매니저가 그 보고서를 지금 한참 검토 중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이때는 진행을 현재 시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현재, 어쨌든 현재니까 is reviewed는 되죠. 그 사이에 뭘, being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수동태가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만약에 과거 진행 was reviewing이 됐다. 그럼 이 앞에 요 is만 was를 바꿔주면 돼요. was reviewed 사이에 being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시제에서 수동태가 어떻게 변경되는가를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먼저 final decision 주어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y the board가 왔다는 말은 뭐 수동태에서 뭐 by the 행위자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by the board 같으면 부사구라는 거예요. 부사구면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형식 그 뭐고 1장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형식도 오형식 모든 문장에 왼쪽 큰마 동반하고 왼쪽에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 일형식 또 오형식 문장 딱 끝나고도 뭐 올 수 있다.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올 수 있겠죠. 그럼 by the board 부사구, before야도 부사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문장이 끝나면 여기에 뭔가 알맞는 동사를 열한데 여러분 make라는 동사 넣으면은 주로 뭐 3, 4, 5형식이라 보면 돼요. 그렇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목적 없다는 거예요. 목적 없다는 말은 수동태. 그래 was made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답편을 한번 보고 원래 문장이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원래 문장은 the board, 그죠? 이사회가 made 했다 동사 final decision 최종 결정을 내렸다. 목적입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여기서 이제 the final decision 목적어가 주로 온 거야. the final decision. made가 과거일 때 was나 were 뒤에 made죠. 근데 final decision이 단수이기 때문에 was made가 되는 거예요. 주어 the board는 by the board가 됐고 이하 동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동 구조에서 이런 수동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마다 능동태 문장을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주어 다음 뒤에 목적어인 명사 목적어가 없네. 그러면 수동태 구조구나. 그래서 A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The building이 주어입니다. 근데 이것도 when이를 딱 보면 쫙 끝난 거예요. when 시한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when 접사 the earthquake 주어 그 다음에 struck 동사. 그러면 요까지 문장이 끝나고 뒤에는 이제 뭐가 왔다? 부사절이 와 있다는 게. 왜 했든 이까지는 문장이 끝났다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표현 단어가 뭘 수리하다 뜻이겠죠. 모르는 단어 놓으면 삼형식. 그럼 요 뒤에 명사 목적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면 수동태입니다. 근데 A의 was repairing은 과거 진행으로 능동이니까 요는 땡. B was repaired 그 과거 진행이 수동태니까 가능. has been repaired been 들어왔으니까 수동이니까 이것도 가능. will be repaired be repaired 수동 가능. 그러면 B, C, D는 다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때는 뭐냐?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인데 시제 문제과에 동시에 묻고 있는 거야. 자, 이때 struck입니다. strike의 과거형 struck예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건물이 뭐 의미상 수리하고 있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 점시간 제2장 동사의 시제에서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설명할 때 현재 완료는 기존 시제이 뭐라고? 자, 과거의 사건이 벌어져서 현재의 동사가 완료되는 거예요. 현재의 동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기존 시점은 현재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struck는 과거지요. 그래서 현재 완료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래 완료는요. 미래의 동작이 완료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 시제가 전후에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미래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struck 자체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가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이거는 뭐냐? 자, 그때 과거 완료를 이렇게 하잖아요. 뭐 앞뒤, 전후, 시한 관계가 분명할 때 굳이 과거 완료를 안 쓰고 과거를 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되지만 과거를 써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의미상
그 건물이 한참 수리 중에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거의 동시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 진행을 수동태고 진 B가 답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원래 문장을 한번 보면, 자, 원래 이런 문장이야. 일반인 they가 빠있다 보면 they. 그들은 were repairing, 과거 진행, the building, 목적, 그 건물을 수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언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한참 수리 중에 있었다. 여기서 목적인 the building이 주로 가니까 the building were repairing, 과거 진행, 그냥 과거라 생각했지요. repaired. 그러니까 was와 were이 다가 나오는데 빌딩이 단수이기 때문에 was야. was repaired고 진행이니까 being이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when이요. 그래서 답이 was being repaired, B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거는 태 문제이면서 동시에 시제도 묻고 있는 문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타동사의 수동태, 사인식 동사의 수동태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했냐 그러면 여러분 1장 문장의 유형과 동사의 종류, 그 사형식 문형에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펼쳐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5페이지 정도 있을 거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방 우리 위에 했던 거는 쉽게 말하면 삼형식 문장의 수동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형식 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자, 원래 사형식 동사는 그때서 했듯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는 주로 사람이 오지만 공급을 받는 대상이 오고, 직접 목적어는 공급품, 공급하는 물건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했고, 당연히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 있으니까 수동태도 두 개가 존재한다 라는 걸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되면은 뒤에 남은 간접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추구한다 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다음 요거부터는 요거 볼까요? 슈퍼바이저 감독관은 보여줬다 the team, 팀에게 간접 목적어 the new plan, 새로운 계획을 보여줬다. 사행식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요렇게 고칠 수 있다라고 1장 4행식 문형에서 했을 겁니다. 이렇게 간접, 직접을 자리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래서 the new plan 직접 목적 앞 보면 간접 목적어 뒤로 갈 때 꼭 전치사를 동반한다라고 했을 거야. 근데 전치사의 거의 대다수가 뭐라? to. 그래서 award, bring, give, off, send, show 같은 이런 단어들은 to를 쓰고, 그 다음에 for 선행어는 요 세 가지 buy, make, order, of 선행어는 ask, 이렇게 제가 그때 설명해 준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show란 동사 때문에 이제 to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to the team인데, 이때 to the team이 부사구기 때문에 이제 삼형식이 된다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수동태가 되면 직접 목적어 주어로 가면 the new plan, showed가 was shown.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목적 앞에 to가 있기 때문에 to the team, 그 다음에 주어가 by the supervisor인데, 이때 간접 목적 앞에 있는 to 있죠. 요걸 이렇게 설명해도 된다는 거야. 직접 목적어 수동태 주어가 되면 뒤에 남은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 to를 추가한다는데, 이거는 원래는 요 단계에서 이렇게 와도 되지만, 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와도 직접 목적 앞으로 오면 showed가 was shown, 이 간접 목적 뒤에 혼자 남을 때, 직접 목적 남을 때는 관계없는데 간접 목적 혼자 남을 때는 이걸 뒤에 남는 데서 보류 목적어라 해요. 거기에 전치사를 써주는데 똑같이 to, for, of라는 전치사를 써준다는 거예요. 그게 간접 목적어 showed니까 앞에 to 쓴다. 그래서 to the team, 요렇게 이제 여기 아이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오든, 안 그러면 간접 직접 자리 바꿔 상태에서 오든, 어쨌든 간접 목적 앞에는 전치사가 이렇게 동반된다. 이걸 이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목적어 주어로 온 경우, 요 뭐 the team was shown 직접 목적 뒤에 남고 by the supervisor 이러면 됩니다. 이때는 직접 목적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자, 이때 이제 형식을 한번 봐봐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갔으면 뒤에 직접 목적어가 살아 있잖아요. 이거는 부사가 되더라도. 그래서 삼형식입니다. 그 다음 직접하고 간접 자리 바꿨을 때 간접 목적어가 전치사 동반해서 부사가 되더라도 직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삼형식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와버리면은 뒤에는 이제 목적어가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일형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요 구조 그렇게네 여기 언급되어 있는 모든 사형식 동사들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머릿속에 여러분 딱 넣어놓고 있어야 사형식 문장, 수동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봐봐요. 자, 단어를 딱 보니까 award라는 단어가 딱 떠요. award. 금방 했죠. 사형식 단어. 그럼 구조는 간접 목적, 직접 목적 구조를 가져야 되고 이러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게 염두에 딱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간접 목적은 주로 뭔가 공급을 받는 대상, 공급을 받는 대상이고 직접 목적은 공급품이랬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그랜트가 뭡니까? 그랜트가 당연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공급하는 다시 말해서 공급받는 대상이 아니고 공급품이잖아요. 공급 물건. 그럼 앞에 공급받는 대상 사람이라는 간접 목적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간접 목적이 어디 갔을까? 앞에 있네. 더 연구원 이래서 간접 목적이 이렇게 주어로 간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B하고 D가 가능한데 research가 단수지요. 그래서 was rewarded, was awarded. B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원래 문장 구조로 같이 한번 볼게요. 원래 문장 구조로 보면 자, 요 구조입니다. The committee 위원회는 awarded 수여했다. The research 간접 목적어 연구자에게 무엇을 grant 연구 보조금을 뭡니까 수여했다는 뜻입니다. 간접 직접 여기서 the research란 간접 목적어가 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awarded 과거니까 was awarded 뒤에 남은 거 a grant가 남아있잖아요. 직접 목적 a grant for study 주어가 by the committee 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동 구조를 다 생각해 내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단어를 딱 보고 사형식 단어네. 그러면 간접 직접 목적이 있어야 되네. 간접 목적어가 없네. 그럼 수동태 구조네. 근데 research가 단수네. 그래서 was awarded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것도 한번 봐봐요. ask라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자, 여기 ask라는 단어 딱 보이죠? 간접 직접 사형식 문장이구나. 근데 several important questions 몇몇 중요한 질문은 공급품이지 공급받는 대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뭔가 간접 목적이 있었던데 여기 수동태 주어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수동태구나. 수동태 구조는 A. 그래 A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원래 문장이 the team read. 잠깐만요. 3번 문제는 먼저 풀어버렸네, 그지? 그럼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The consultant ask 동사 the team에게 간접 목적어, 그죠? Several important questions 몇몇 중요한 질문을 직접 목적어 regarding the upcoming project 다가오는 프로젝트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팀에게 했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 간접 목적인 the team이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the team asked 과거 팀이 단수니까 was asked 뒤에 직접 목적어 several important questions 그 다음에 주어 consultant가 by the consultant 이야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됐죠? 다시 2번 문제를 빼버렸네.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show라는 동사 딱 보입니다. 자, 여기에 show라는 동사 여기 있죠? 간접 직접 취하는 사형식 단어구나. 근데 자,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블랭크 뒤에 딱 보니까 간접 직접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간접 목적어도 안 보이고 직접 목적어도 안 보이죠. 근데 보통 간접 목적어가 사람이라 했으니까 클라이언트 하면 뭐다? 고객인데 앞에 to가 붙었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가 자리 바뀌고 간접 목적어 앞에 show라는 단어니까 제인사 to를 붙였네. 이까지가 여러분 추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간접 목적어가 있는데 직접 목적어가 없다. 직접 목적어라면 어디인가? 수동태 주어로 갖겠다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 수동태인 C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문제였냐? 원래는 the team read 주어 showed 보여줬다 the new design을 누구? to the client 고객에게인데 이것도 원래 문장은 간접 직접이 자리 바뀌기 전 문장은 뭐다? the team need가 show 보여줬다 the client 간접 목적어에게 the new design
새로운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이 사행시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자리 바뀐 거야. 근데 show 동사는 전에서 to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to가 온 거야. 이 문장 구조에서 직접 목적인 the new design이 성태 주어로 온 거야. 그럼 the new design. 그 다음에 show도 과거니까, 그 단수니까 was shown. 남은 거 to the client. 그 다음에 주어 by the team lead가 됐다 이 말이에요. 됐죠? 굉장히 꼬여있는 문제죠. 여러분 이런 거 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 문장 구조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면 쉽게 푼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죠. was shown 자리가 빈칸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인식 동사의 수동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5인식 동사의 수동태도 이 부분도 그 일자 문장 유형과 동사의 종류 그게 5형식 문형에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요 부분만 아마 없을 거예요. 내용 한번 볼까요? 지각 동사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면 목적 보호 앞에 투어 부동사를 추구한다. 자, 이 문장 구조 한번 볼까요? I saw him. 그다음 deliver 목적 보호 the presentation. 나는 그가 발표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I saw him. 힘이 목적어잖아요. 힘 5형식 문장. 이게 5형식 문장이고 힘 목적어가 주어로 온 수동태 되면 he. saw가 과거, he가 단수니까 was seen. 그 다음 deliver 동사원형인데 왜 to가 붙냐? 그거는 see 본동사, deliver 본동사 두 개가 겹치는 걸 막기 위해 다시 말해서 종속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to를 써주는 기고 그 다음에 the presentation by me는 이제 아마 일반 추리 가능해서 생각된 게 그 뜻입니다. 목적 보호 앞에 투원사를 추구한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각사의 동사의 목적어 이후에서 수형태 변환이 벌어지면 목적 보호 자리에 과분사가 남는다. 이것도 그때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 구조를 한번 봐봐요. 나는 보았다. 그가 발표하다. 발표를 하다. 그가 행하다. 발표를. 주어, 동사, 목적. 여기서 수동태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인 the presentation이 오고 delivered가 원래는 be delivered인데 be 생략. 그럼 delivered 과분사. 힘이 by him. 이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 안에서 목적어 이후에서 수동태가 벌어지면은 이렇게 과분사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설명한 거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도 오고 현재 분사 딜리버링도 오는데 현재 분사나 그 동사 원형이 올 때는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고 능동이기 때문에 delivered maker가 과분사 되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목적어가 없다라고 설명해 줬을 겁니다. 그것만 보면은 답을 금방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역동사 똑같아요. head. 이것도 그때 설명했습니다. contract 다음에 지금 뭐야? fix 왔지요. 수리하다. 매니저는 contract 계약업자가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을 수리하도록 시켰다. 자, fix 동사 원형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있죠. 그럼 이것도 이제 계약자가 수리하다. 이 안에서 수동태가 벌어지면 the air conditioning system fix be fixed be 생략 fixed 과분사 그 다음에 by the contract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과분사가 되어버리면 뒤에 명사 목적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투어 등사를 목적 보호를 취하는 5인식 단어 요 단어들 그때 5인식 문형할 때 중요하다면서 꼭 외워야 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거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그 당연히 목적어 주로 가면 목적 보호가 남잖아요. 목적 보호 자리에는 당연히 투부 동사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The new system 주어 allowed 허락했다 동사 users 목적어 to access 목적 보호 date remotely 새로운 시스템인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remotely 원격으로 access 접근하도록 허용했다. 여기서 users라는 목적어 주로 가면 users 그 다음에 allowed 과거니까 was, were 둘 다 되는데 users가 복수이기 때문에 were allowed 뒤에 남은 게 뭐예요? to access 목적 보호 남아있잖아요. 그래 to access 왔잖아요. date remotely 그 다음 주어 by the new system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게 이겁니다.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목적 보호를 취하는 것. 자, 이 5형식 단어도 좀 알아둬야 돼요. make, find, keep, leave, consider 5가지
단어 오형식 동사, 오형식으로 사용될 때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 주로 가면 당연히 목적 보호 자리인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뒤에 남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The supervisor, 감독관은 considered, 고려했다, 여겼다. 그 다음 the new system 목적, 그 새로운 시스템이 efficient, 효율적인이라는 형용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the new system이라는 목적어 주로 가면은 the new system, considered 과거지야. was나 were인데 시스템이 단수니까 was considered. 뒤에 남은 게 뭐다? 목적 보호인 형용사 efficient가 남아있다는 거야. 이때 이제 efficient 자리에 뭐다 하나 물어볼 수도 있고 was considered 자리에 뭐다 하나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야. 일단 주어는 by the supervisor 되는 거. 됐죠? 근데 이 문장이 요 뒤에 보면 여기 지금 잘못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 편집 오류인데 금방 그 문제야. 금방 consider란 단어가 나오면 목적 오고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온 구조 아닙니까? 근데 consider 동사는 있는데 목적이 지금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 어디로? 이 주어로 갔다는 거죠. 가고 목적보 형용사만 목적보로 남아 있으니까 수동 구조인 is considered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문법 설명 부분에서 조금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지금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게요. 잘못되어 있고 consider는 금방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취하는 그 오형식 문장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문장은 they, 그들은 consider 한다 the merge 그 합병이 successful, 성공적이다 라고 여긴답니다. 누구에서? 모든 stakeholders,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합병이 아주 성공적이다 라고 간주하더라. 이 문장에서 the merge가 주어자리에 간 거야. 그럼 the merge, consider가 현재고 merge가 단수니까 is considered. 그 뒤에 남은 거는 successful라는 형용사 목적 보호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답이 B가 되는 겁니다. 그게 편집상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잘못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했던 겁니다. 금방 그래서 이 자리 묻는 문제가 나왔죠. 근데 여기 저 형용사편에 가보면 이제 efficient라는 형용사 자리에 뭐 되는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so라는 지각동사가 왔습니다. the document가 목적어네요. 목적어인데 그럼 목적 보호 자리에 지각동사 같으면 우리가 일형시 할 때 배웠잖아요. 동사원형도 오고 거분사도 오고 현재분사도 오고 세 가지가 다 올 수 있어요. 그때는 뭘 봐라? 요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봐야 된댔죠. 사인이 서명하다 아닙니까? 무엇을 서명하다. 그러면 요 자리에 명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 목적어가 없다는 거야. 명사 목적어가 있으면 A와 C가 답인데 명사 목적어가 없을 때는 금방 위에서도 봤듯이 과분사, 수동인 과분사, 사인드가 답이다 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여러분 답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용상 변호사가, 그죠? 변호사는 그 문서가 고객에 의해, 그치? 고객에 의해 서명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 문제는 봐요. advise가 등장하네요. 요거는 요 문장입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투어 등사를 취하는 오형식 문장. 여기에 advise예요. 그 문장이니까 한번 볼까요? 그럼 여러분 advise를 딱 보는 순간 오형식 문장. 뒤에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 등사가 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월 advise가 됐다. 수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디로 왔다? 주어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에 남은 거는 목적 보호 자리 투부 등사 to follow. 그래서 답은 A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dvise라는 단어가 오형식으로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 등사를 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거는 너무나도 쉬운 게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뭐 원래 들어오면 이거는 그럼 원래 어떤 문장이 있던가 한번 볼까요? 원래 요 문장이네, 그죠? 자, 요거네. HR 부스가 advise 조언을 했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목적 보호가 to follow
the new policy. 새로운 정책을 따를 걸 조언했다. 이 문장에서 all employees가 주어로 온 거예요. all employees가 하니까 advise 과거니까 was나 were이 와야 되는데 지금 all employees가 복수잖아요. 그래서 were advised. 뒤에 남은 거 to follow 이야 그대로 쓰고 주어 by the HR department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 답이 됐다는 겁니다. were advised 있으니까 목적 보호 자리에 to follow가 된 거예요. 때로는 were advised 자리에 빈칸을 놔놓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 advise가 오행시 문장 뒤에 목적보 투부동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쉽게 여러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렵습니다. 목적어가 이제 절이다는 거 절, 명사절 명사절인 문장에서 동태 어떤 경우냐 주로 이런 동사입니다. 사유나 사고 동사 believe, concede, expect, report, say, support, think 이런 사유나 사고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절이 온다는 거예요. 명사절. 그리고 이 동사들은 두 가지 유형의 수동태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도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어놔야 됩니다. 자, 원래대로 하면 they believe 그들은 믿는다. 이 that절 전체가 목적어라는 거예요.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믿는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게 삼행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수동태 고치면 여러분 목적어 자리에 that절 매크가 너무 길면 that절 주어로 쓸 수 없고 가주 it을 넣는다죠. 그래서 it이라는 가주 it을 적은 거예요. believe가 현재지요. it이 단수고 그래 is believed. 그 다음 남았던 거 이거 그대로 다 적은 겁니다. 그럼 it이 가주어 대리아가 진주어지만 삼행시 문장을 수동태 고치기 때문에 구조는 일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존 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미 수동태가 된 이 구조에서 밑에 마지막 이 문장 구조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때 that 안에 있는 주어 the company가 가조 it 대신 앞으로 나오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 is believed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to launch는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that은 접속사잖아요. 접사는 완전한 문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the company가 주어 자리로 가버린 거야. 그러면 that이 접사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that이 생략되죠. 생략되고 나면은 believe라는 본동사, launch라는 본동사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종속화시키기 위해서 to launch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to launch a new produc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 they는 이제 by them 생략.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오는 거로 설명합니다. 근데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일형식 문장 수동태인데 수동태 구조에서 또 다른 수동태 고치는데 그 구조는 또 이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생각한 게 이 문장 구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삼형식을 오형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They believe, that 생략, that 안에 있는 주어가 주절 주어가 틀리기 때문에 목적격 the company 쓰고 believe로 인해서 목적 보호자리 이제 to launch가 오는 거예요. A new product. 그들은 그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The company라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고 believe가 수동 고치면 is believed. 뒤에 to launch a new product by them 하면 말이 되잖아요. 당연히 오형식에서 이형식 구조가 오는 게 맞고 1형식 수동태에서 또 다른 수동태 2형식으로 바뀌는 수동태 온다는 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 책에서는 그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중간에 5형식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예문은 내용상은 좀 말이 좀 안 맞습니다. 내용상은 굳이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내용이 회사가 신제품을 출시할 것이라 앞으로 할 거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관계인데 5형식 문장을 고쳤을 때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to launch가 아니고 의미상은 to be going to launch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겁니다. 내용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동태 돼도 to be going to launch 이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 내용상으로는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간단히 문법 설명으로는 제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이 사유나 사고 동사들이 요 구조를 갖는다. 이것도 머릿속에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삼행시에서 일형식 수동태 구조, 가조 it, that 진주어 구조가 나오고, 또 이 삼행식을 오형식으로 고친 문장 구조에서 이런 이형식 문장 구조가 나왔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 구조가 머리 들어있으면 쉽게 풉니다. 자, 25이고 대시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가조 it, that 진주. 이걸 염두에 또 올리면 바로 비동사 플러스가 오고 당연히 B. 금방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것도 원래는 어떤 문장 구조였는가 같이 한번 볼까요? 원래는 이런 문장입니다. 요 일반인 주어 they가 빠졌다 보면 그들은 생각한다. 그 다음에 that들 전체가 목적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that이 이제 수동태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it 빌려와서 it. think가 현재이기 때문에 이제 thought. 그 다음 they가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it과 they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생각하고 이제 thought, B가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요 구조는 뭐냐? 요 마지막 문장 구조 요겁니다. 요거. 자, 봐요. believe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유나 사고동사에 believe가 있네. 삼형식 문장 구조도 있고 오형식 문장 구조도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되고 believed 이런 수동 구조고 뒤에 A, B, C, D 투부 동사가 보인다. 그럼 이거는 마지막 문장 구조구나 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번역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새로운 규정은 believed to have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운영에 된대. 이 문장이 어떻게 파생됐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뒤에 봐야 되는 일반이 봐야 보면 they 그들은 믿는다. 오형식 구조 the new regulations 그 새로운 규정이 to have 엄청난 영향 회사의 운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주어 동사 목적 보자리에 투부 동사 오는 오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거기서 the new regulations 목적어 주어자리 오니까 the new regulations believe가 현재면 뭐 비동사 플러스 과분사인데 regulations가 복수기 때문에 believed 뒤에 남은 거 to have이야. 짠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to have가 답이다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문장 구조도 아까 능동태 문장을 만들고 또 이렇게 파생되었다까지 설명하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네 가지 문장 구조를 머릿속에 딱 두고 있으면 여러분 좀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까지 먼저 여러분 1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수동태 관용 표현부터는 2차시 수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